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학여행 잘 다녀오셨고, 좀 쉬셨죠? 네, 원격 수업 기간에 자기관리 잘 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제 4번에 있는 내용을 부터 할 건데, 여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같이 다뤄볼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그 개념 넓히기. 네,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 자,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4-3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해라.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1번부터 보면,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는, 당연히 1, 그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6, 뭐 이런 수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보시다시피 3씩 증가하는 규칙성을 갖게 되니까, 예, 이 수열을 AN, 일반항을 AN이라 두면,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3n-2와 같은 형태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쭉 더해야 되느냐. 예. 3n-2가 100 이하가 되는, 몇 번째 항이 해서 100 이하가 되는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예. 네. 3n은 102보다 작거나 같고, n은 34인가요? 네. 자, 그러면 A의 34는, 자, 3n-에 3 곱하기 34-2니까, 자, 요거는 3에 30 더하기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90에다가 12 빼기 2니까, 네, 100이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34번째 항은 100이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의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수열의 S34가 되겠죠. S34는 2의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34번째 항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등차 수열의 평균, 항의 개수는 34개죠.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A1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 A34는 100이니까 요거는 2분의 101이 되겠고 34를 곱해주면 요거는 네, 101 곱하기 17이 될 테니까 요거는 1717이 답이 되겠다. 그죠? 보이시죠? 네. 1717이 답이 되겠다. 2번을 봅시다. 자,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각 항으로 하는 수열을 일반항은 그 수열의 BN이라면 당연히 이제 8N이 되겠죠. 8N. 예, 총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8n이 100 이상이 100보다 크고 그죠? 100초가 200보다 작은 200보다 미만인 n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면은 n은 8분의 100보다는 크고 8분의 200보다는 작은 수고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은 12. 얼마가 될 거고 그죠? 요거는 딱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은 13항 이상이고 24항 이하인 그런 수들, 그런 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B13, 13번째 항부터 B24, 24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B24의 합은 잘 아시다시피 평균 13에다가 24번째 항을 더해서 나누기 2한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죠? 그죠? 24에서 13을 빼면 11에서 더하기 1 해주면 12가 되겠네요. 12. 자, 요 B13을 계산해 봅시다. B13은 이제 주어진 일반항이 8n이니까 8 곱하기 13 더하기 24 곱하기 13을 하고 다시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죄송해요. 여기서 틀렸네요. 그죠? 네. 24 곱하기 8. 8 곱하기 24.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산해주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바로 약분할까요? 요거를. 6으로 약분하고, 8로 묶어내면 13 더하기. 이쪽은 24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6. 예. 그래서 8 곱하기 요게 37 곱하기 6이고, 그죠? 예, 요거는 48 곱하기 37이니까, 예, 48 곱하기 37을 하면 1776이 되겠다. 네. 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이 N제곱 플러스 2N일 때,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99번째까지. 자, SN이 주어졌죠. 그죠? SN은 부분합이라 그랬고, 부분합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그게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죠. 뭐였죠? AN은 SN 빼기 SN-1. 단 N은 뭐다?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죠. 첫 번째 항은 뭐죠? S1이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N을 구해봅시다. 이기 때문에, 자, AN은, 자, SN 대신에 요 SN, N제곱 플러스 2N을 대입하고요. 빼기에, N 대신에 SN-1이니까 N 대신에 N-1을 대입해야겠죠? N-1의 2배의 N-1.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요거는 N제곱 플러스 2N 그대로고요. 요쪽 안에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요거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없어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만 남네요. 예. 그리고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예, 요거는 2N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다. 단 요게 뭐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요. A1은 뭐냐면 A1은 S1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3이 됩니다. 예. 근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이 AN에다가도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죠. 3과 결과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N은 그냥 2N 플러스 1 해서 N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해봅시다. 이쪽으로 가보면, 자, AN이 뭐다?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A의 2K-1,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N 대신에 2K-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게 2K-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4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따라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요게 이제 첫 번째 항부터 K골 1부터 K에다가 50을 넣어주면 99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이냐면 공차가 4이고, 그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수열은 1을 대입하면 3, 5, 7, 9, 11, 13, 15, 17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3, 7, 11, 15 이런 수들을 가지고 온 요게 이제 첫 번째 항, 홀수 번째 항들로의 합으로만 가지고 오면 공차가 이제 2배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공차가 4가 되고 첫 번째 항은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 당연히 이제 평균으로 치면은 A1 더하기 A99, A1 더하기 A99 나누기 1을 해주면 되고, 항의 개수는 50개죠. 그죠? 1부터 100까지의 수에서 홀수 번째 항만 가지고 왔으니까 50개고, 자, 요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뭐 이걸 계산해도 되지만, 요거는 A1 더하기 A99라고 하는 것이 등차 중앙의 개념으로 하면 1 더하기 99, 100 나누기 2. 그러니까 A의 50번째 항의 2배 나누기 2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A 50번째 항에다가
50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예. 50번째 항은 101 맞죠? 예. 101 곱하기 50을 하면 5050이 답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개념 넓히기 5-3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각각 n제곱 플러스 kn 2n제곱 마이너스 3n 인 두 수열 an, bn의 제 10항이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자, an과 bn의 10항이 같고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자, an의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합을 라지 an을 잡읍시다. 그것이 n제곱 플러스 kn이 되고 bn의 부분합이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라지 bn을 잡으면 2n제곱 마이너스 3n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 의해서 부분합과 일반의 관계에 의해서 an은 그죠? 라지 an 빼기 라지 an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bn은 라지 bn 마이너스 라지 b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자,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번째 항과 각각의 수열의 10번째 항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첫 번째 항에 주목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계산해 봅시다. 대입하면 이게 n제곱 플러스 kn이고요. n-1인데 n 대신에 n-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n-1에 제곱 대입을 해주면 되죠. 더하기 k에 n-1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이쪽은 n제곱 플러스 kn 그대로 있고요. 요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kn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n제곱은 없어지고 kn 마이너스 kn 이렇게도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2n 그죠? 2n이고 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스몰 bn은 라지 bn 마이너스 라지 bn 마이너스 1이고 bn 대신에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네 2배의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에 요게 뭐죠? 예.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2n 제곱 없어지고 그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것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요게 이제 4n 그죠? 4n이고 2 더하기 3 5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굳이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10번째 항끼리의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10번째 항끼리의 합이 자,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0을 대입해보면 요거는 20 빼기 1이니까 k 더하기 19가 나오고 이쪽에다가 이제 10번째 항을 대입하면 40 빼기 5니까 35가 되겠죠. 예. 따라서 k는 16이 되면 되겠네요. 16이 되면 더하기 19, 35에서 k는 16이 되면 되겠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수열의 각 항이. 근데 이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 할 때 부분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분합의 최소값은 당연히 음수까지, 그죠? 양수 직전에 음수까지 다 더한 게 최소가 되고 그 다음부터 더해 나가면 값이 더 커지니까, 그죠? 예. 음수 요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요까지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죠? 예. 요걸 다 더합시다. 더하면 얼마죠? 여기 최소값이잖아요. 음수까지 합이 최소고
음수끼리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더해지면은 값이 더 커지니까 최소값은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묶게 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7, 9, 11이 되겠다. 평균이 얼마죠? 6이죠, 6. 6 곱하기 항의 개수는 6개니까 마이너스 36이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최대값.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 부분합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근데 이제 보시면 7번째 항이 이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니까 뭐예요? 공차가 음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까는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었다면 이번엔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음수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죄송해요. 첫 번째 항이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점점점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엔 최대값은 언제까지 양수인가, 그죠? 처음으로 음수가 나타나는 항이 몇 번째 항까지인가를 계산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음수가 나오기 직전 항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자, 7번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자, 일단 공차는 뭐 여기서 요걸 빼면 뭐죠? A10 마이너스 A7은 3D죠, 3D. 3D가 마이너스 9에서 D는 얼마다? D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A 7번째 항이 2라 그랬으니까 요건 A 플러스 6D. 요거는 A 마이너스 18이니까 에서 A는 20이 되겠다, 그죠? 20이 되면 되겠죠. 첫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 항은 20에서 마이너스 3에 n-1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3에 더하기 23이 될 텐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나타나는 항이 몇 번째인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즉 무슨 말이죠? 3n이 23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은 3, 7이 21. 7점 얼마. 따라서 n은 뭐? 8번째 항부터, 그죠? 8번째 항부터 이제 음수가 나타나고, 7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최대값은 뭘 구하면 되나요? S7을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죠? A1 더하기 A7.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7개를 곱해주면 되고, 첫 번째 항은 20이고, 7번째 항은 2니까 평균은 11 곱하기 7 해서 얼마? 77이 답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절대값이 붙었네요. 그러면 SN이 주어졌으니까 SN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죠? AN을 구할 수 있죠. AN을 구하고 AN의 그 부호를 체크해가지고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음수가 언제까지 처음으로 지금 이거 2니까요. 공차는 4잖아요. 공차가 4. 공차가 4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1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공차가 4고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음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수열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음수 값이니까 이게 다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니까 원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나올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양수가 되는 항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그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자, SN이 뭐기 때문에 2n제곱 마이너스 39n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2니까 공차는 4예요, 4. 그죠? 그리고 S3하고 S2를 구해봅시다. S3는 뭐죠?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9 마이너스 39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S2는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4 마이너스 39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S3 마이너스 S2를 해주면 요게 A3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주면 2로 묶어내면 5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39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네. 계산해주면 이제 10 마이너스 39니까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9가 되겠다. 그죠? A3가 마이너스 29라고 그랬어요. 그죠? A3는 뭐죠? A 플러스 2D일 테니까, 자, 공차가 4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다? A 더하기 8. 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9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7이고, 여기다가 1을 넣어도 마이너스 37이니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따라서 AN은 뭐다? 4N 해주면 되고,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7이 나와야 되니까요.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7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1 하면은 4 마이너스 41하면 37 되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겠다. 자, 절대값 A1, 절대값 A2 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할 것인가 하면 10 안 되고 11, 11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번째 항부터는 양수고 10번째 항까지는 뭐예요? 음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절대치 A1부터 A20까지 합은 마이너스 A1부터 10번째 항까지는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되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항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니까, 그죠? 마이너스에, 자, 평균이 얼마죠? 평균은 첫 번째 항이 얼마니까? 자,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번째 항 나누기 2에다가 항의 개수 10개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7이었고, A의 10, 10번째 항은 40 빼기 4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7을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을 2로 나누면 얼마죠? 마이너스 19.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90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7 더하면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9.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7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38.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190이 되겠네요. 플러스 190. 더하기에다가 11번째. 자, 11번째 항은 뭐죠? 여기다가 11을 더하면 44 빼기 41이니까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20번째 항의 합은 얼마죠? 20번째 항의 합은 이건 11번째에다가 항의 개수는 역시 10개니까, 그죠? A20은 얼마죠? A20은 80 빼기 41이니까 이게 얼마다? 39가 되겠네. 39, 그죠? 맞나요? 39. 그럼 요 값이 얼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42. 42를 2로 나누면 21. 그죠? 그래서 이쪽은 거기다 10을 곱하면 210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90에다가 210을 더해주면 얼마다? 답은 400이 답이 되겠다. 400. 400.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에 400명의 그리스인이, 그죠? 스파르타인들이, 아니죠. 300명이죠. 자, 400. 답이 정답이 400이 되겠습니다. 7-1번 한번 볼게요. 7-1번. 네.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5, S10, S15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 140.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부분합이 480일 때 15번째 항까지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앞에 이제 예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 어떤 특징을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해보면 일단은 자, 원래 주어진 수열이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A열 뭐 이런 식으로 A.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두 개씩 묶을 거예요. 두 개씩 묶어가지고 합을 생각하는 거죠. 합을. 혹은 A1, A2, A3, A4, A5, A6, A7, A9, A8, A9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세 개씩 묶는다 이 말이에요. 세 개씩. 세 개씩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면 이것을 하나의 항으로 봤을 때 혹은 위에서 두 개씩 묶었을 때 이걸 각각을 하나의 항으로 봤을 때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구성한 합을 이용해서 부분합을 이용하여 구성한 이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 이게 이제 아까 예제 문제였는데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두 개씩 묶어 볼까요? 두 개씩 묶어 보면 원래 수열이 뭐였으니까요? 등차 수열이었으니까요, 그죠? 예. 어떻죠? 예. 너무 많이 적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적읍시다. 자, A3는 뭐냐면 A1에다가 공차를 여기 이제 항의 차이가 두 개니까 A1 더하기 2D가 되고 A2하고 A4를 비교하면 여기에다가 2D를 더한 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요 A3 더하기 A4는 A1 더하기 A2에다가 얼마를 더한 결과가 나오냐면 2D 더했으니까 플러스 4D를 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이유로 자 A3에다가 A5를 대려면 여기에다가 2D만큼 더해주면 되고 A6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하면 되죠. 공차를 2배. 그러니까 합을 한 거니까 이 A5 더하기 A6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합에다가 역시 얼마? 4D를 더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똑같은 이유로 역시 요거 항을 비교해보면 2D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4D만큼 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수열은 뭐다? 요 각각을 두 개씩 묶어서 합으로 만든, 두 개씩 묶은 다음에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공차가 얼마인? 4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세 개씩 묶어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A5, A6, A7, A8, A9 이런 식으로 세 개씩 묶어봐요. 세 개씩 묶으면 자, 요 공차가 얼마만큼 차이 나죠? 3D씩 차이 나잖아요. 그죠? 증가하잖아요. 근데 더했으니까 9D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걸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9D를 더해준 거랑 결과는 똑같네요. 마찬가지 이유로 그죠? 3D만큼 차이가 나니까 합하면 역시 플러스 9D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역시 공차가 얼마? 공차가 9D인 역시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5개씩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4개씩 묶으면 4개 혹은 5개씩 묶으면 한 번, 첫 번째 항 5, 6, 7, 8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자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얼마만큼? 4D씩 차이 나는데 4개가 항이 있으니까 얼마? 플러스 16D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플러스 16D니까 따라서 공차가 얼마다? 16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되겠나요? 그러면 문제는 뭐죠? 5개씩 묶어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공차는 원래 공차가 D라면 5개씩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10, A11부터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그죠? 자, 첫 번째부터 요까지가 사실은 이제 S5잖아요. 그죠? 예, 요게 얼마냐면 지금 문제에서 140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480이니까 예, 거기서 140을 뺀 얼마? 340, 그죠? 요게 340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480이니까 거기서 140을 빼주면 480에서 140 빼면 340 맞나요? 예. 340이 되겠죠. 예. 근데 5개씩 묶은 요 수열은 요 각각을 하나의 항으로 보면 그죠? 어떤 수열을 이룬다고요?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예.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 공차는요. 원래 오리지널 수열의 공차가 D였다면 이 공차가 지금 5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5D씩 차이가 나고 5개씩 묶었으니까 25D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예. 140에다가 25D를 더한 결과가 되겠죠. 요만큼이 25D를 더한 거면 여기서 역시 25D를 더한 거겠죠. 예. 자, 14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40이죠? 예. 20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뒤에 나온 요것도 200을 더한 540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15니까 S1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140에다가 340에다가 540을 더하는 결과가 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480이고 540을 더하면 요거는 102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죠? 예. 자, 되겠죠. 그죠? 그러면 K개씩 묶으면 K개씩 묶어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등차 수열인데 K개씩 묶고 K개씩 묶고 K개씩 묶으면 그것 또한 각각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합이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K제곱 D가 되겠죠. K제곱 D. K제곱 D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네. 실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 자, 지금 넷플릭스 같이 켜놓고 보는 그런 부기고 학생은 없죠? 예. 디즈니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첫째 항이 영한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연수 K에 대하여 S3K, 9SK가 성립한다 했어요. S5K는 SK의 몇 배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3개씩 묶으면 공차가 9D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이 추가로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S3K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방금 안 사실은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3개씩 묶어가지고 합한 수들로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예. 이렇게 만든 새로운 수열도 역시 등차 수열이 이룬다. 원래 공차가 D였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은 공차가 얼마다? 9D가 될 거라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어요. 9D, 그죠? 예. 근데 이제 추가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S3K는 9SK를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K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요? K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자, S3은 9S1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오리지널 수열의 등차 수열이, 원래 오리지널 수열이 지금 첫째 항이 영한인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자, S3는 뭐냐면, S1 더하기, 이거는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S1이니까 S1은 A1이랑 같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예. 근데 공차를 만약에 D라고 하면, 원래 수열에, 요거는 3A 플러스 D 플러스 2D니까 3D가 되고, 요거는 첫째 항을 A라 두면 9A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9A하고 3A 더하기 3D하고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3D는 6A, 즉
D는 2A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D는 2A. 되겠죠, 그죠? D는 2A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됐죠? 네, D는 2A입니다. D는 2A라는 사실을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SOK는 SK 몇 배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SOK라는 말을 보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SO, S10, S15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묶어 나간 거예요? 5개씩 묶어 나갔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지우고. 자, D는 2A입니다. D는 2A. 원래 오리지널 수열의 등차 수열의 공차는 첫 번째 항의 2배와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자, S5는 S5예요. 그죠? S10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 6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생각하면 요게 이제 S5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S5에다가 5개씩 묶었으니까 5의 제곱 25D만큼 더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럼 S10은 뭐냐면 여기서 S10은 이게 다 더한 게 S10이잖아요. 네, 그래서 S5에다가 S5 더하기 25D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각각이 등차수를 이루니까. 자, 그리고 S15는 뭐죠? S15는 S15는 여기다가 이제 11부터 15까지 더한 거고, 요거는 이제 S5에다가 뭐죠? S5에다가 50D가 되겠죠, 50D. 네, S5 더하기, 그래서 S1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죠? S5 더하기 S5 25D 더하기 S5 50D가 되면 되겠는 거죠. 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2S5 더하기 25D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에서는 일단 요거는 S5는 A1 더하기 여기 A5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요. A 더하기 A 플러스 D에다가 A 플러스 4D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A가 첫째 항이 5개가 있고 D부터 4D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얼마죠? 10이죠, 10. 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10이잖아요. 10D가 되죠. 근데 아까 처음에 D는 2A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D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5A 더하기 20D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다? D 대신에 2A를 넣으면 5A 더하기 20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5A가 되네, 25A. 근데 A는 A1이니까, 그죠? 여기가 뭐다? 25S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S5는 25S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해보면 되겠죠? S10은 뭡니까? S10은 5 곱하기 2인데, 그죠? 네. 요거는 2S5, 5 더하기 D라 그랬고, S5가 지금 뭐다? 25S1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예. 25S1이라고 구했죠. 2 곱하기 25S1 더하기 25D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25를 묶어내면 2S1 더하기 D가 되고, 그죠? 근데 이제 2S1 더하기 D는, 자, S1 더하기 D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S1은 어차피 A1이랑 같기 때문에, 요거는 A1 더하기 D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요게는 뭐죠, 요거는? 요게 S2잖아요, S2. 그래서 25, S2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S15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S5 더하기 25D. 그죠? 그 다음에 S5 더하기 50D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요거는 3S5 더하기
선생님 75D죠. 75D. 3D인데, 그죠? 예. 요거는 결국 뭐다? 이쪽은 뭐랑 같냐면, S1 더하기 S1 더하기 D 더하기 S1 더하기 2D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S1은 A1을 같기 때문에 이거는 A1, A2, A3니까, 아하, 이게 뭐와 같다? 25S3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S10은 25S2, 그 다음에 S15는 25 곱하기 S3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S20, S25, 그 다음에 S30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일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배가 된다? 25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해설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엄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귀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 5개씩 묶으면 5개씩 묶은 그 자체가 합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규칙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되겠죠? 네. 지금 한 페이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일 수업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부터는 요거 하고 등비수열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